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아마 제 또래 60을 넘긴 분들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 든든했던 부모님이 어느 날 조금씩 변해가시는 모습을 마주하는 일.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그리고 지금도 제 곁에 있는 우리 엄마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적 겨울 아침을 기억합니다. 방바닥은 차갑고 창문에는 서리가 잔뜩 끼어 있었죠. 하지만 엄마 품속은 늘 따뜻했습니다. 이불을 걷으며 엄마가 말하곤 했습니다. 일어나야지, 학교 늦겠다. 그 손길은 부드럽고도 단호했습니다. 아침 부엌에서는 늘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지글지글 끓는 소리, 파 송송 썰어 넣는 소리, 숟가락과 밥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제 하루의 시작을 알리던 종소리 같았습니다. 엄마는 늘 손이 바빴습니다. 장날이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누비셨고, 겨울이면 제 목을 감싸줄 목도리를 손수 떠주셨습니다. 얘야, 손톱이 길면 지저분해 보여. 깎아야지. 제 손을 꼭 잡아주던 엄마의 목소리와 체온. 그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익숙하고 든든한 풍경이었습니다. 그 풍경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엄마가 물으실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야, 엄마. 가스불을 켜둔 채 깜빡 잊고 방으로 들어가시기도 했습니다. 나이 드셨으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점점 잦아졌습니다. 아침에 먹은 반찬을 점심에 또 꺼내며 이거 먹자고 하셨고, 방금 다녀온 병원에 또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병원 가는 날이지? 엄마 아까 같이 갔다 왔잖아. 그래? 내가 언제? 그 웃음이 제 마음에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슈퍼 좀 다녀올게.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없고 주머니에는 집 열쇠만 달랑 있었습니다. 해가 져버리고 저녁 어둠이 골목을 채우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며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분 못 보셨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길가에 성게 짖는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제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숨은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공원 벤치에서 엄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겉옷은 삐뚤게 잠겨 있었고 두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며칠 뒤 병원에 갔습니다. MRI 사진을 보여주던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치매 초기입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둔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단어가 우리 집안으로 들어온 순간이었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아마 진단받았다는 사실조차 그 순간 이미 잊으셨을 겁니다. 그게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조금씩 데려갑니다. 엄마는 여전히 제가 딸이라는 건 알았지만 제 이름은 자주 잊으셨습니다. 밥 먹는 법, 옷 입는 법, 심지어 화장실 가는 순서까지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 갔습니다. 어느 날은 어린 시절 저를 부르듯 말했습니다. 얘야, 학교 갔다 왔니? 또 다른 날은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누구세요?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제발 저를 잊지 마세요. 엄마를 돌본다는 건 사랑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밤에도 깊이 잠들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문을 열고 나가실까봐 문 앞에 의자를 세워두곤 했습니다.
엄마의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챙기고 목욕을 시키고 때론 엄마가 화를 내실 때 저도 모르게 올라오는 화를 억눌러야 했습니다.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효녀네. 참 대단하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보이지 않는 제 고단함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여행을 다니고 손주를 돌보지만 저는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돌봄은 고립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예전에는 적어도 제 얼굴을 알아보고 말도 또렷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이가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리셨습니다. 밥숟가락을 입에 대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씹는 힘이 약해져 죽처럼 부드러운 음식만 조금씩 삼키셨습니다. 엄마는 점점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단어가 연결되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가 옹알이하듯 알아듣기 힘든 소리만 내셨습니다. 엄마 저저기 그거. 나 엄마 뭐가 필요해? 물? 밥? 엄마는 답을 못하시고 그저 멍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건 답답함인지 슬픔인지 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돌보는 일은 점점 벅차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엄마의 몸을 닦아드리며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놓고 화장실 앞에서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부축하고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밤에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새벽마다 불 꺼진 거실을 서성이다 문을 열고 나가려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놀라 벌떡 일어나 엄마를 막아섰습니다. 그렇게 며칠 몇 달이 지나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하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러고 나면 엄마를 향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는 저를 낳고 키워주셨는데 이제 제가 엄마를 돌보는 게 당연한데 저는 점점 그 당연함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점점 초췌해졌고 웃음은 사라지고 제 삶은 돌봄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밥도 거부하고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셨습니다. 눈빛은 멍했고 말은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크게 울었습니다. 엄마 곁에서 숨죽이며 엄마 미안해. 나도 이제 너무 힘들어.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양원 첫날 엄마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두리번거리셨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괜찮으실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엄마는 제 손만 꼭 붙잡으셨습니다. 집에 가자. 집에? 엄마 나도 집에 가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엄마의 손을 떼어내는 그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창문 너머로 엄마가 앉아있는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끝없이 흘렀습니다. 돌봄을 포기한 건 엄마를 향한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무너져 내리기 전에 엄마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매번 찾아가 손을 잡아드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젠 제 이름도 잊으셨습니다. 아가씨 오셨어요? 저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마다 제 마음은 무너집니다. 엄마가 저를 몰라봐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엄마의 온기는 살아있고 저는 엄마를 알기 때문입니다. 치매가 엄마를 데려가도 저의 기억 속 엄마는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엄마의 딸로 남아 있을 겁니다. 어떤 날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 딸 사랑해라고 하시던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치매가 모든 기억을 지워도 마음에 새겨진 사랑만큼은 지울 수 없다는 걸. 돌이켜보면 엄마를 돌본 시간은 제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내일은 약속되지 않은 시간. 오늘 엄마가 저를 알아봐 주신다면 그게 하루의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주는 것뿐이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오늘도 엄마는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봄이 오나 보다. 아마 내일이면 그 말을 잊으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시 대답할 겁니다. 응, 엄마. 봄이 오고 있어. 그리고 엄마의 손을 꼭 잡을 겁니다. 치매가 엄마를 조금씩 데려가도 저는 끝까지 엄마 곁에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배우자가, 형제자매가 조금씩 기억을 잃어가고 조금씩 달라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돌봄은 사랑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고 끝없는 죄책감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고 자책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결코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으시다면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시고 잠시 내려놓고 숨을 돌리셔도 괜찮습니다. 때론 전문가의 도움,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엄마의 손을 잡으며 다짐합니다. 끝까지 엄마의 딸로 남겠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이 길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